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FM 프로그램인데 저녁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작은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나의 하루는 뭔가 좀 고군분투했던 것들을 약간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번 일상을 보내면서 때로는 좀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약간 멍하게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색깔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는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은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하거나 내가 좀 행복한 순간들이 오래 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마 누구나 동일한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 안에 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내가 이렇게 소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순간들도 우리는 종종 받아들이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지내오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해오던 뭔가를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이렇게 탁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를 종종 가집니다. 그런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이미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후유증이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그것이 잘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제가 만났던 그런 심리 상담을 받거나 또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그런 도움을 받아서 회복된 마음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마음 챙김 명상은 바로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반응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계속 되뇌이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관대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 경험한 그 실제 상황이 주는 고통이 있죠. 그 실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이 한 30이라면 실제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비하, 그 다음에 자기의 실수를 과하게 평가하거나 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는 이것이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고, 전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과거죠.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이거나 실제 나의 일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반응과 태도, 여기에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이것을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중아함경이라는 경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라는 경전의 구절이 나옵니다. 전자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후자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 마음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바로 후자를 좀 줄이거나, 그 다음에 지속하는 시간이 길었다면 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르게 꿰뚫어 봐서 이것이 온전한 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의 많은 것들에 서로 연결된 결과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그 내담자 중에는 막 퇴직을 하고 자기가 정말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직을 하신 그 퇴직금을 한창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하자마자 하고 나서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 아마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금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상담에 와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상담의 10회기 중에 한 3회기 정도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 얘기를 하거나 막 그 비난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그 내담자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린 잘 들어주는 작업을 초반기에는 합니다. 이제 3회기까지 제가 듣다가 이제 이걸 만약 계속하면 한 10회기까지 계속 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만 호흡 한번 하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처음엔 잘 못 멈추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뇌 신경회로에 이 말의 순서가 마치 녹음되듯이 이렇게 마치 저장되듯이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이분이 말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고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져 있었어요. 눈동자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심장을 한번 느껴보세요.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계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같이 긴장하고 분노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멍하듯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하고는 잠깐 눈을 감고 좀 심호흡을 하시고 이 심장 박동도 느껴보시고 호흡도 느껴보시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주의를 과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조금씩 그 감정이 가라앉고 호흡도 조절이 되는 그것을 그분이 그 순간에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주 소환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하면 그 기억을 뇌는 그리고 우리 신체는 실제로 그 상황과 내가 지금 이것을 떠올렸다라는 사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작동합니다.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을 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네 라고 아는 순간 그 경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가 매몰되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거가 잠깐 멈추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감각으로 몸의 어떤 그 반응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이게 현재로 주의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의 기억으로 가 있던 그 주의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네요. 이 얘기를 스스로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걸 이제 알아차리신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 경험으로 그 순간에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런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멈춰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선생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씩 웃으면서 없지요. 자, 이분은 이 통찰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얘기를 훨씬 줄였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또 이 기억으로 또 이 말을 하려고 하지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순간순간의 마음챙김의 그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이런 명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개인 세션 중에 실제로 이제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음챙김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담을 지속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외부로 향하던 그 비난이 멈추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으로 주의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으로 다시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비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다시 또 다른 자기를 좀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실은 이 마음이 그 외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던 마음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보다 좀 더 내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후회와 그다음에 자책을 하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마음 역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계속 좀 지켜보고 함께 상담을 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고통을 만드는 아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기억을 반복해서 하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활동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더 고통을 초래하고 그것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의 사례가 굉장히 잘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지금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내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이 조금씩 자기의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피폐해져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자기를 돌보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스스로를 돌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는 마음 훈련을 반복해서 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기술로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회기 정도 이제 상담과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하고 나서 그분 스스로 나는 평소에도 이 명상을 좀 지속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가끔씩 저희 센터에 오십니다. 물론 일상은 회복되셨고요. 가끔씩 이제는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큰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셨습니다. 왔을 당시에는 굉장히 몸과 마음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병증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잘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이 단순히 이게 꼭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꾸준하게 훈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를 압도할 때 오히려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는 나를 잘 관리하고 돌보겠다라는 하나의 의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는 기술로서 명상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만약에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좀 보호하고 나에게 좀 따스하고 훈훈한 시선을 두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명상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돌보는 마음챙김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던 것을 멈추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자, 편안하지만 가능한 한 척추는 바르게 하고 마치 정수리에서 풍선 하나가 내 머리를 가볍게 당기는 것처럼 척추를 가볍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몸의 좌우에 양쪽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셔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한번 쭉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툭 떨구어 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무릎이나 배 위에 내 어깨가 편한 위치에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를 돌보는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시면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고 한 점을 응시하면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경으로 들리는 이 음악은 마치 내가 어느 창이 있는 어느 공간에서 바깥에서 풍경을 바라보듯이 배경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이제 자신의 주의를 앉아있는 몸의 감각으로 가져와 봅니다. 의자나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양쪽 골반 아래, 그리고 자신의 몸의 무게감도 느껴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다면 그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면도 느껴봅니다. 그 바닥이 주는 안정감과 그 안정적인 바닥에 접촉하고 있는 접지감을 느낍니다. 자, 그 안정감을 배경으로 두고 주의를 자신의 호흡으로 가져와 봅니다. 배나 코 끝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는 순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두어 번 심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가는 것, 숨이 나가는 것을 알면서 머물러 봅니다. 숨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지금부터 몇 분간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주의를 두어 보겠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거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자신의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내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도록 합니다.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또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의가 어디에 있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호흡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내 주위가 여기에 있구나를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봅니다. 내 주위가 방황한다라고 느껴지면 들숨 알아차리고 날숨 알아차린 다음에 짧고 단호하게 숫자를 붙여봅니다. 7까지 2세트 정도 숫자를 붙이며 머물러 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 주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온화한 시선으로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간간히 내 귓가를 스치는 이 들리는 음악은 배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호흡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이 호흡의 기적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도 느껴봅니다. 이 심장 박동 역시
내가 태어난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의 호흡과 함께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이 심장의 기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보내온 많은 시간들을 때로는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를 이루어서 느꼈던 그 성취감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온 자기 자신에게 잘 살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올려두었던 손은 불편하면 언제든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견뎌내느라 나도 모르게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 나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푸시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대해 용서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한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좀 더 친절할 수 있기를, 그리고 특히 고통의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자신의 온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를 향해 말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숨이 긴지 짧은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호흡과 이 뛰고 있는 심장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함께 잠시 머물러 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신 분은 천천히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잠시 느껴봅니다. 마음이 좀 고요해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억이 떠올라서 아직도 그 기억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내가 마치 이것을 지켜보듯이, 바깥의 전경을 지켜보듯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과 함께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이 지혜가 잘 드러났을 때 우리 지금 이 현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꿰뚫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인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인데, 이 원인은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과 이 공간과 시간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과 또는 이 많은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순간에 더 지혜를 발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스승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더 큰 힘이 픽업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올 때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더 성장과 어떤 한계를 더 넘어서게 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더 큰 힘이 있다면 그 큰 힘에 의해서 픽업 당한 거니까 기꺼이 그 시간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